OBS TV 마냥 이쁜 우리 맘의 감동 사연을 엮은 양혁재 박사의 에세이 엄마 이젠 울지 마 제1화 진정한 의사의 길. 어느 날 늦은 저녁 위급한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고 난 뒤 잠시 진료실 한 모퉁이에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대고 있다가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늘 겪는 피로감이었지만 그날만은 다른 날과는 달리 무척 피곤했습니다. 눈을 뜨자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만 몇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료실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밤에는 잘 마시지도 않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난 뒤 의자에 앉아서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싼 뒤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진료와 수술을 반복하고 사느라고 심신이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뒤돌아볼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제가 걸어가고 싶었던 길일까요? 어떤 길이 진정한 의사의 길일까요? 한순간 회의가 몰려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의사라면 누구나 그러겠지만 저 역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깊은 회의가 밀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의사로서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순간 섬광처럼 의사 한 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태석 신부, 뒤이어 슈바이처와 장기려 박사, 그리고 나이팅게일 간호사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게 진짜 의사의 길이 아니겠어?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동기에는 평소 봉사를 몸소 실천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인턴 시절 동료 의사들과 함께 서해의 작은 섬 오지마을에서 의료봉사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 서해의 작은 섬 오지마을은 정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지 중에 오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60대 이상의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여드는 좋게 넘긴 할머니 한 분이 불편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제게 걸어왔습니다. 의사 양반, 정말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게 맞소?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픈 데가 어디 한 군데뿐인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제는 이 무릎조차 아파서 나댕길 수도 없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픈 표정이 역력했지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함이 엿보였습니다. 진료를 시작하자 어르신들이 선출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가구 수가 적어서 환자가 몇 분이나 있을까 싶었지만 한갓 기후였습니다. 의료봉사 소식에 인근 섬들에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고 자녀들이 휠체어와 자전거에 모시고 오신 어르신들과 심지어 경운기를 타고 오신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마을회관 책상에 의료기구를 올려놓고 진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첨단 의료기구가 없는 상태라서 진료를 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만 환자들의 상태에 따라 추후 처방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었는데 증상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허리가 45도로 꼬부라진 분도 있었고 심지어 90도로 굽은 분도 있었고 다리가 휘어져 지팡이나 유모차에 의지해서 오신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걸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아픔을 참고 지내신 건지. 어르신들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 진료는 물론 약조차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절이나 척추가 아파도 겨우 할 수 있는 처방은 파스를 붙이거나
뜨거운 물로 찜질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통증이 사라질 순 없었습니다. 진료를 보는 내내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의료보험이 잘 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방책이었습니다. 한번 고장이 난 몸은 기계처럼 잘 고쳐지지 않기에 평소에 예방을 잘해야 합니다. 관절과 척추는 더 그렇습니다. 비교적 젊은 60대 초반의 아주머니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지팡이나 스틱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등 관절염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꼭 다시 그들을 찾아와 진료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서해의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바다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난생 처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외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의술이 부족한 인턴이지만 제가 전문의가 되면 그분들을 위해 봉사하리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그분들을 위해 의사로서 의로운 일을 하자. 이태석 신부처럼, 슈바이처 박사처럼, 장기려 박사처럼, 나이팅게일 간호사처럼 그 길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실천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사에서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전국 방방곡곡의 오지마을을 돌면서 몸이 아픈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의료봉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의사 아들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유명 연예인과 배우 등이 한 팀이었습니다. 재밌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서울의 병원을 개업한 뒤로 주중에 밀려드는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을 감당하는 것도 벅찬데 매주 오지마을로 의료봉사를 간다는 건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의사로서 의미 있는 일을 평생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아버지의 영향도 컸습니다. 일남 이녀 중 막내로 자란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사고를 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아버지는 늘 아무렇지 않은 듯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게 아버지의 존재는 하늘이었고 커다란 숲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 나이 11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하면서 저는 의사가 돼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의사가 돼서 아버지의 병을 고치리라 마음먹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거라. 훌륭한 의사가 되어 항상 남을 위하고 돕는 사람이 되라. 아버지의 유언처럼 이제는 의사로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찾아온 의료봉사의 길. 그게 바로 제가 가야 할 진정한 의사의 길이자 의사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오지에 사는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모두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런 날을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저의 오지 여행, 새롭게 시작된 진정한 의사로서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